네, 여전히 오늘 시장도 게임주 빼놓으면 이야기가 또 안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또 게임주들로 속해 있습니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조이맥스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게임빌 역시도 사상 최고치 오늘 또 경신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많이 좀 두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시세가 아주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움직이고 있는 게임주뿐만 아니라 관심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군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좀 궁금한 이슈들 풀어보는 시간이 2시에 마련이 돼 있죠. 2시 파워타임 시간에 허연의 이슈통 시간의 주제를 오늘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말머리에 이슈통이라고 붙여주시고요. 오늘 장에 이 이슈 주제를 올려주시면 수목 콘서트 티켓 선물을 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오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지금 약박권 정도에서 질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994선인데요. 여기서의 전략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지 한 줄 전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증시의 관망 심리가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의견인데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바일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미국 중심의 경기회복 기대가 유효해서 급락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입니다. 제한적인 단기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무진 연구원입니다. 글로벌 리플레이션 기대감과 유로존 우려감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상승 탄력이 이로 인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호재와 악재가 많이 충돌을 하면서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시장도 좀 관망 심리가 우세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종목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요. 자세히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무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줄 전략을 보니까 글로벌 리플레이션 그 효과와 반해서 또 전체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들어서 어떤 조금 호재와 악재가 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호재로 보시면은 일단 리플레이션 이제 효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 들어서 어떤 통화 정책, 일단 통화 정책이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 양적 이제 완화 정책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런 효과가 어떤 경기 지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9월 미국 경기 지표 이제 나왔는데 ISM 서비스 지수라든가 자동차 판매 지수 모두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 발표되면서 어떤 좀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 효과가 좀 경기 지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유로존 악재라고 유로존 이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그리스의 이제 트로이카 실살 이제 재개가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 내로 좀 이루어질 예정인데 여전히 좀 트로이카와 그리스 간의 어떤 충돌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좀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최근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이제 구제금융설이 돌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유로존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여전히 시장에 조금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이제 둘의 어떤 충돌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는 점차적으로 조금 이전보다 9월보다는 좀 약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상승세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유로존의 리스크, 스페인의 구조금융 신청이 사실상 뭐 정부 쪽에서는 많이 좀 시간 끌게 좀 나서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신청은 좀 될 것으로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좀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으로 가기 위한 어느 정도 준비 과정으로 좀 봐도 되는 건지 전략과 함께 좀 들려주시죠. 저희는 일단은 4분기까지는 조금 상승세가 좀 급격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 이슈가 이제 12월 주까지 어떤 좀 피그스의 어떤 구체 만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이러한 이슈는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 들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재정 긴축 이슈라든가 어떤 좀 한미 대선 전국 진입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상승세는 좀 생각하기는 조금 강한 상승세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투자 전략으로는 사실 고베타 종목보다는 저베타 업종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러한 좀 최근 2012년 들어서 이제 좀 저베타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업종들 보시면은 유틸리티나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내구 소비재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저베타 종목 업종으로 나와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좀 접근하신 것이 투자 수익률 제고에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에서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강한 시세 흐름을 좀 보이기는 어렵다. 당분간 4분기 올해까지는 좀 완만한 그런 시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된 그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 위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우리 투자증권 이무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